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경찰차랑 뭐 국가수사가 오고 막 여러 대가 와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 먼저 우리 마을에서 이래 나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것도 몰랐어요. 5개월 4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야. 깐내내기가 4시지 그 애기까지 깐내내기까지. 죽은 거도 아빠하고 5명만 죽었나? 신랑까지 타서. 사고가 벌어진 건 지난 18일 다세대 주택 5층의 한 세대입니다. 좁다란 방 한 칸에서 5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이들은 30대 가장 임 씨와 3살, 5살, 7살의 세 아이, 그리고 생후 5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방에 그 가족 5명이 나란히 사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산화탄소로 의한 중독으로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일 것 네. 같은데요. 숨이 끊어진 가족의 곁에는 아빠 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가족의 이웃들.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저항 전혀 없고. 애들 정말 천진난만하게 어렸을 때 그냥 우주에 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저씨가 애들도 되게 아꼈다. 내가 아빠가 어렸지 그때 오면 태워주고 갔다 와서도 애들 아빠가 봐고 그러더라고. 알라도 되게 착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렇죠. 유치원인가 갈 때는 할머니 열서흔 들고 인사하고 이랬는데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4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다복한 일상을 보냈다는 임 씨의 가족.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였답니다. 아저씨도 직업이 별로 이렇게 온전치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여자 혼자 서빙을 하더라고. 3시간인가 알바하더라고. 아내가 오랫동안 일했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오래 자주 봤다는 주인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야. 난 놀랐단데 아들이 7살, 5살. 그러니까 요 새해야 해줘 붙는다고 옷도 싹 싸는 이모야 이거 받아라 예쁜가 받아라 했더니 니 너는 어디서 여기 예쁜 옷 참 똑똑하다 했단데. 첫째 딸의 입학식을 기다리며 설레어했다는 부부. 하지만 아내에겐 고민이 있어 보였답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내 말이지 보름에 했으면 또 그 값을 했어. 그래서 그 월급으로 계속 살아. 근데 문제는 그 아빠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빠 일을 어디 가면 또 면접에 아이 된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아내. 그런 아내에게 지난 12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도소 간지 몇 달이 돼. 원래 그 교도소를 가는 날에도 그날 교실에 가서 자기 검찰이가 말을 하면 된다 이랬는데 그래 야 가자마자 나오지도 못하고 교도소를 그래서 같이 애경만 없으니까 뭐 먹고 살겠어. 지난해 12월 금전 사건에 연루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아내. 그와 동시에 남겨진 임 씨와 4자녀에게도 위기가 네. 찾아온 겁니다. 생계를 어떻게 빨리 해요? 이달 말까지 방 빼나갔다 가던데. 보증금은 다 까먹었으니 이제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는데 방세를. 지갑이 있다가 요 와가지고 과자 좀 사. 뭐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거 이런 거 좀 사가는 거 보이지 뭐. 가족들은 제대로 된 식사조차 힘들어 보였답니다. 아이들이 인근 편의점에서 17만 원가량의 식료품을 외상을 해가기도 했다는데요. 이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의 부재가 사망의 이유였을까요?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 4명을 양육한 그런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은 분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는 또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좀 양육하는데 좀 힘들다는 그런 부분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생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내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생활비가 끊긴 가족. 아빠 임 씨는 생활고뿐만 아니라 홀로 4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도 힘겨워한 듯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을 사망케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빠 임 씨. 자, 그러나 사실 이런 임 씨의 어려운 사정을 진작에 눈치챈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다 왔다 갔어요. 올해 입학한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인데요.
예비 소집을 이 학생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학생도 혹시 뭐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종결하고 반드시 예비 소집에 참석을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나왔거든요. 네, 첫째 아이가 예비 소집일에 나오지 않아 담임 교사가 경찰과 함께 집을 찾아갔지만 가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답니다. 예. 자, 그런데 3일부터 3일 6일까지 무단 결석을 했어요, 학생이. 교감 선생님하고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학생을 학교에 보내셔야 된다는 취약 독려하고 상담도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6일부터 18일까지 또 학교를 안 왔어요. 입학식 이후 이어진 4일간의 무단 결석. 다시 한번 경찰과 학교 측은 아이의 집을 찾았고 한동안 아이는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무단 결석이 이어져 다시 집을 찾았을 땐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자, 두 번의 위험 신호에 앞서 문제를 알아챈 이들이 또 있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부인이 집에 있을 때 생활고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그걸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지원을요? 네. 힘들고 하니까. 지난해 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았다는 임씨 가족. 자, 그런데 연말에 개인적 사정으로 안 해보니 자리 없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다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도 이야기했는 게 수급자 신청을 해라, 기초 수급자.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답니다. 왜요?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면 받긴 받아대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가갖고 필요하면 또 부모 없으면 뭐 주고 쌀도 주고 주는 거는 받는데 좋아하진 않았다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런 많이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쓰셨군요. 이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임씨를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했답니다. 하지만 임씨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는데요. 학교, 경찰, 지자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비극은 끝내 막지 조금 못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게 여기 뭔가 가정상 일이 있을 때 좀 신청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 안타까운 건 있죠.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아유, 아들이 불쌍하다. 어려서 어려이기는 아들이 너무 불쌍해. 그럼 내가 눈물로 흘리. 충격적인 건 임씨처럼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건데요. 생계 지원이 필요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유를 하면 종종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물어보면 생활 형편을 남들에게 들리고 싶어 하지 않고 혹시라도 못 사는 티가 날까 봐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 사이에는 종종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복지제도 대부분에 적용되는 신청주의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미리 확인해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같은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은 본인뿐 아니라 돌보던 가족과 아이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충격적인 결말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10대 자녀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놀랍게도 이 화재 사건의 용의자는 사망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엄마가 애들 죽이고 여러 군데 불을 냈다. 자수를 했다. 그래 하고. 자녀의 목숨을 빼앗고 함께 사망한 엄마. 이 충격적인 사건의 원인 또한 생활고였다는데요.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죽었지. 도저히 못 사는 자살을 마음. 근데 자기는 못 살 입장이 돼서 죽었을 거고 애들 죽었다 싶어. 이처럼 생활고 때문에 발생하는 비속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속살인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양육 부담을 이기지 못한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녀 4명의 목숨도 함께 앗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단순 범죄를 넘어서 아동의 생명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 논의에 나선 보건복지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벌이도 없이 홀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자체에서도 도우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 도움을 받는 걸 스스로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참 이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걸까요? 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현재 지자체에서 생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의 확인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그냥 드림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현재는 129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5월이면 더 확대가 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찰에서도 안내와 지원을 돕는다고 하니까 경찰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고요.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와 상담을 하셔야겠습니다. 네.